저희들이 이제 2020년이니까 2050년을 바라보고 사실은 지금 우리 정말 그 사회가 그려내고 그 사이에서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먼저 그리고 그 사회에 맞는 전향적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준비할 것인가. 이제 규범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전환의 플랫폼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플랫폼이란 큰 개념이 아니라 플랫폼을 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여요. 선도자끼리. 몇 명끼리 모여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조그맣게 실험해 보고 '어 되네. 해볼 수 있네.'라고 하고 그걸 확대해 나가고. 자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전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의 플랫폼을 생각했을 때 가장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지역에 가 있는 출연연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 이것이 하나의 거점이 되면서 시민사회가 붙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그 주체들이 결합될 수 있는 저는 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거점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시도로서의 지금 역할, 지금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뭘까? 한번 그 얘기를 하나 한두 개 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 산업이에요. 근데 유럽은 이미 규제의 길로 들어섰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시작이 되면 기후변화에 관련되면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제품엔 그 탄소세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 산업을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산업으로 바꿔나가는 이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역 차원에서 테스트 베드 성격이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테스트 베드 형태로 어딘가에 적용을 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지역 차원의 니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테스트 베드 사업을 많이 이제 첫째는 만들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출연연과 대학은 지금 한동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이게 섹터럴리즘이잖아요. 분야별로 화학, 기계 뭐 다 쪼개가지고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 왔고 대학은 거기에 맞는 인재를 취직을 시켜야 되니까 대학도 그렇게 다 학과를 나눠가지고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양상은 과거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넘어야 되기도 하고 이제 융합에서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역을 전국을 다니면서 출연연들에게 지금은 각각 진출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출연연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융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출연연만이 아니고 대학과 함께 그 벽을 허물어서 출연연과 대학이 하나의 혼합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들어오면 하나의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시민이 들어오면 사회 문제 해결로 연결돼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그 대전시가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2만 3천 평 정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연연과 대학 그리고 출연연과 대학과 기업, 출연연과 대학과 시민이 모여서 우리 성진 박사 말씀하신 딱 그 아이디어의 다양한 실험들을 소통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여기다 적용해보고 여기다 적용해보고 아이디어가 커질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이 나중에 융합으로 연구하려면 융합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사업화나 비즈니스 갈 때 그걸 도와주는 방식의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지역 전용 펀드를 지금 만드는 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대학 출연연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시도할 때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촉진되도록 그래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기술 혁신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사업들 그리고 출연연과 대학과 기업 시민이 같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모델의 융합 혁신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펀딩 작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공 사례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전국적인 확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너무 기대되는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다 이제 실천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라북도 딱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그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사실 이런 산업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지속 가능 농업을 하면서 거기에 고령 친화형 음식이라든지 고령 기능성 식품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치매 안심 마을처럼 그 고령자들이 스스로 이제 아주 재밌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이런 산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이제 그 기후 변화 얘기를 하면서 그 자원 순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산업 단지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 단지에서 나오는 그 산업용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폐기물들 자체가 일종의 같은 군집, 그러니까 같은 산업군만 같이 모이다 보니까 나오는 폐기물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들을 다시 순환시키는 부분에서는 원거리의 수송이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지구 내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저기 덴마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도 이제 일정 정도 섹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섹터 내에서 거기 있는 공장장들이나 공장 책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이러한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폐기물들을 너는 어디 쓸 수 있냐고 얘기하면 쓸 수 있는 데가 나오게 되고 그럼 쓸 수 있는 데를 들어가는 거죠. 또 일정 정도는 그 폐기물만 이용하는 산업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이 산업단지 내에 전체적인 자원순환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이 뭐 클러스터링되고 하나에 집중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원순환적인 측면에서는 폐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지역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나 모든 과학기술들이 사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이런 산업이나 기술들이 어디 뭐 국가 단위 아니면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클러스터링에서 집중해서 많이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업이나 이런 구조를 잘못 만드는 이런 측면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산업 자체, 지역의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라져야 되고 이 산업을 또 키우고 그다음에 육성시키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을 위한 산업, 지역을 위한 공단, 지역을 위한 과학기술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특정 부분들을 갖다 좀 더 이제 개발을 해나가면서 그쪽에 어떤 특色, 뭐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융합 산업들, 신산업들을 이제 만드는 일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과 출연진이 좀 같이 연구도 해나가고 또 이런 부분에 기금이라는 게 맨날 중앙정부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고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너 이것 좀 연구해줘. 그럼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좀 더 그 좋은 분위기에 그 연구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죠. 저희들이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뭘까를 했더니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아, 이것을 받을 국민, 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내 시민의 부분이 아니라 그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아, 국가 전체의 눈으로 그리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부분이 리빙랩이거든요. 저는 과학기술도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보게 되면 과학기술과 사회를 만나는 거 전혀 다른 프레임이 지금 전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리빙랩 관련돼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동숙 교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지금 프레임 전환 그 시각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런 전환과 관련돼서 우리 한영숙 교수님은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텀업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많은 그 시민들의 생각, 요구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뭔가 개선하고 혁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방향성이 잘 안 잡히는 측면도 존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시도되고 있는 일들이 또 똑같이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되고 이런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약간의 뭐 효율성도 좀 높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지향하려고는 조금 그 미션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특히 이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 계속 우리 강조하듯이 상향식과 하향식의 어떤 결합, 뭐 이걸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현재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부분을 이렇게 봐요. 미들업 다운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 관점인데 뭐냐면은 위에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바텀을 왔을 때의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쪽에서의 그런 부분과 아래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사실은 결합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항상 꿈꿨던 부분이 있어요. 대전이 대덕 특구가 있고 또 이렇고 이게 또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이러면 대전이 시작을 하면은 뭔가 다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항상 그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지역이 다 해야 대전이 하고 그리고 이 대전이 너무나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각이 조금은 각기약진하거나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 들고 서로 다 점잖고 좋은데 조금은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 관련돼서 좀 대전에서 저기 저는 혁신이 1번지가 대전이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대덕 연개발 특구는 국가가 처음에 연구단지는 그냥 대전이라는 지역을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가 필요한 R&D를 해라 이렇게 한 거고. 근데 2005년에 대덕 연개발 특구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했던 R&D를 비즈니스하고 좀 연결을 해라라는 건데 거기에 지역성이 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지역에 생기는 거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 그 지역 혁신 개념이 들어온 거거든요. 대덕연구발 특구. 그런데 그 특구에 있는 카이스트나 출연연들의 예산 구조는 전부 중앙에서 온단 말이죠. 그리고 특구 진흥재단이 따로 있고 대전시가 있는데 특구에 관련해서 대전시가 발언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우기가 이제 쉽지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도 그렇고 이 융합을 해보고 소통을 해보기 위한 연구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발적인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연구원들도 참여하고 대학 교수님들 계시고 기업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그런 융합 커뮤니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건 뭐냐면 과학기술의 가치거든요. 과학기술은 경제발전과 삶의 질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과학기술 기본법의 1조 목적이에요. 헌법에는 경제만 있어서 지금 헌법을 바꾸자고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과거에 해왔던 경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지금 길목에 부딪혀 있는 거고 그러면 경제 자체도 바꾸자, 산업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삶의 질이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봐야 되고 과학자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하고 만나야 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기업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협업의 가치 그동안 따로 간격을 갖고 있던 주체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가 점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리빙랩이 사실은 그 연결하고 네트워킹하고 과학기술의 가치 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길게 들이면 길게 보고 큰 의제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질병이 계속 나올 거고 기후변화는 엄청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2050년에 네트 제로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유럽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 네트 제로 사회를 만들려면 산업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시민들의 소비 방식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금방. 그러면 성진 박사 말씀한 대로 한 20년, 30년을 보고 그리고 2050년을 보고 2050년에 네트 제로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 리빙랩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따로 각자 도생하던 주체들이 모여서
2050년의 네트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자라는 것을 서로 연결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일빙대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나가는데 길게 가지고 나중에 가면 그것이 연결되는 이런 방식의 기획과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으면 과거에 이래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하기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대전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모델로 한번 해보는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사실은 지금 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 자담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담아내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참 복잡한데 때로는 2050년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더 명쾌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선 교수님 배우고 있으면 늘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추구하는 바를 이제 전환이라고 했을 때에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속 가능성을 저걸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먹거리, 일상생활, 내가 쓰는 우리가 물컵, 우리가 하는 텀블러, 이 모든 게 우리 사실은 모든 게 그거를 향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텀블러 쓰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먹거리 하고 이게 다 별개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리빙랩 하면서 놀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성공을 하면요. 그 성공이 스케일업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새싹이라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두 분한테 좀 이제 마무리 좀 단계에서 듣고 싶은 게요. 지역에서 과학기술과 지금 지역이 만나야 된다는 거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당신들께서 지금 내가 꼭 이런 포인트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저번에 우리 뭐 이제 그 과기처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사회 문제 해결형 뭐 과학 기술 이런 식의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추구하고 있던 것도 이제 문화기술 쪽에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나는 예술적인 행위를 하고 싶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예쁘고 아름답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들이 그 사람들의 욕망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전파하는 것도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술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길이라는 그 앱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뭐냐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눈이 돼주는 앱이에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사실은 저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그런 걸 고민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해서 업체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기술로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일정 정도는 지금 가능한 기술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기술들이 산업 발전,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해결, 뭐 대기 문제 해결, 기후의 변화 해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거대하기도 하면서도 좀 이렇게 막막하고 딱딱한 기술들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좀 그거보다는 좀 소프트하고 감정이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을 위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자체나 지역에서 투자하는 R&D가 있습니다. 대전에 투자되는 R&D. 그리고 기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효과성 분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투자하고 정부에서 국비가 만들어지면 시가 매칭해서 그냥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저희는 그거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로 또 연결하면 어떤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고 시작을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그 효과성을 분석할 때 옛날의 방식은 이거 얼마나 돈을 만들었냐, 얼마나 논문을 냈느냐, 얼마나 특허를 냈느냐, 뭐 얼마나 기술 이전을 했느냐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그걸로 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그냥 가는 건데 저희는 그 효과성 분석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환경의 문제를 덜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예를 들어 도움이 되느냐, 신종 질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환경적 정의,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효과성 분석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투자하는 R&D나 기업 지원, 창업 지원의 방향을 포트폴리오를 다시 설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각자 하고 있거든요. 아까 출연전 대학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시사나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경제통상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또 중기부 산업부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 이러면서 각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각자 하고 있는 사업을 내놓고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사업은 같이 하자라든가 이 사업은 이렇게 바꾸면 더 효과가 있게요. 우리가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협의체를 만들려고 제안을 했고 대전시에 또 지자체 최초로 과학부시장 제도를 만드는데 부시장님이 추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협력적인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거버넌스를 만들 건가, 요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그게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서포트 역할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아까 미들러 말씀하셨는데 이 자발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구원들도 움직이고 시민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이고 이런 것 자발적인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자발적 커뮤니티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만들고 그 커뮤니티들이 만들어낸 생각과 의견들을 과학산업진흥원이나 시의 사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들이 탑다운으로 자꾸 이게 가는 것만이 아니고 밑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굉장히 다른 방식의 개방형이고 좀 더 수평적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과학기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발적인 커뮤니티들을 좀 지원하고 거기서 의제를 뽑아내는 이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축이 있고 거기에 저는 조금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의 소통이거든요. 저는 과학문화라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2050년에 정말 네트 제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은 그걸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성찰적으로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기회, 연결, 네트워킹 이런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을 지원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뭔가 지역 차원에서의 새로운 모델을 또 새로운 분위기나 동력을 만드는 노력들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과학기술과 지역이 만난다. 굉장히 규범적이고 딱딱하고 해야 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저는 과학기술과 지역이 만나는 거는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도로는 해결이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제가 첫 번째 그 정책 자담회 때도 저한테 물었어요. 왜 좌담회 하고 싶니? 굉장히 저 안에도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시도했던 부분이 과학기술과 사회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과학기술이 조금 더 공공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과학기술의 전환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1회였다면 2회는 과학기술이 지역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또 지역의 역할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중앙정부의 눈으로 볼 거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들이미어가서 그게 그대로 복제하는 형태로 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전주와 대전이 틀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틀려서 하나의 모델이 이식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에 그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봐주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두 번째 오늘 진행했던 계기가 마련된 건데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과학기술이 최종 사용 주체와 어떻게 코크리에이션 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3회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회, 2회, 3회가 조금 하나의 그거로 깨어지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조금 더 영역으로 들어가서 지속 가능한 돌봄 경제를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자, 이렇게 되면 민산 학연관 그리고 과학기술과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지금은 여전히 이분법적으로 보거든요. 과학기술이 있고 지역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아예 문제 해결 중심으로 자원순환, 순환경제, 공유경제, 돌봄경제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끌고 갈 거고요. 오늘은 과학기술과 지역을 한번 호출을 하고 어떻게 만날 것인가 두 분을 했습니다. 제가 두 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한동선 교수님은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 교수님 연령으로 아마 바쁜 순위를 따지면 우리 한 교수님이 1등, 2등, 3등 안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희재 박사님은 한 교수님을 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양연화라고. 지금 꽃을 만들어 꽃이 되는 시간을 지금 누리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 원장님은 초대 원장님이셔요. 뭐 굉장히 임무도 막중하고 책임감도 많고 한데 저는 고 원장님이 만들어갈 그 세계를 그리고 정책을 항상 지원하고 그리고 대전을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데 노잼에서 유잼으로 만들어 주시고 혁신의 1번가로 만들어 주시고 과학기술과 지역이 만나는 곳에 1번지의 어떤 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네,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